그래서 네 친정 김장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집 김치는 안 담그겠다는 거냐? 어머님, 저희 친정은 다 같이 돈도 걷고 수고비도 드리고 그게 서로 예의잖아요. 예?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원래 시댁 김장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어머님은 한 번이라도 저한테 고생한다 해보셨어요? 은지야, 그냥 좀 맞춰드리면 안 돼? 김치 좀 담가다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 당신도 똑같아. 내가 사람도 아니야? 이 집은 나한테 고마워 한마디도 안 하잖아.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은지는 39에 결혼해서 올해로 만 40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죠.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라 더욱 소중했고 민수와의 결혼 생활도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은지와 민수는 시댁에 놀러와 다 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친정에서는 매년 이맘때쯤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한다. 은지가 설거지를 하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전통 같아. 다 같이 모여서 일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담근 김치를 나눠 가져가는 거지.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 좋겠다.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서 올해는 나도 한번 다녀오려고. 엄마가 김장 기술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거든. 은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배추로 담그는 김치는 정말 맛있어. 아, 그리고 우리도 한 통 정도 얻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돌려 은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럼 올해는 김치 사지 않아도 되겠네. 응, 친정에서 담근 김치 먹어보면 시판 김치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거야.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담그시거든. 비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대화를 시어머니가 들었다는 거였어요. 은지와 민수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거실로 전해졌고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 내용을 듣게 된 거죠. 아, 그래.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너희 친정에서 김장을 하는구나. 아, 어머니. 은지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네, 저희 친정에서는 매년 가족들이 모여서 김장을 해요. 그럼 올해부터는 우리도 너희 집 김치 먹는 거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얼마나 좋아. 직접 담근 김치라니. 은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 통 정도 얻어올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었거든요. 아, 네. 한 통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통?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은지야, 김장이라는 게 한 통씩 하는 게 아니잖아. 보통 10통, 20통씩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얻어오는 입장이니까. 얻어온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조금 변했습니다. 은지가 며느리인데 얻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우리 김장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은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서도 준비할 게 많아서. 준비할 게 많긴 뭐가 많아.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시댁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친정은 이제 순서로 치자면 두 번째야. 분위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은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민수는 조용히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와 은지의 생각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어요. 이 작은 대화가 앞으로 일어날 큰 갈등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 은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장 이야기는 시댁에서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김장을 해온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은지야, 김장 언제 하는지 정해졌어?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 아직 정확한 날짜는? 은지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빨리 정해야지. 김장철이 다 지나가겠어.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지야, 몇 통 정도 할 수 있겠어? 은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는 입장이라서.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김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참 이상해. 친정만 생각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은진의 친정에서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 민수야, 너는 왜 자꾸 장모 편만 들어?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처가살이 하는 거야?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에서도 재료비며 인건비며 만만치 않거든요. 혹시 비용 부담을 조금 해주시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시댁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재료비가. 은지가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가관이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며느리 시켜서 돈벌이 하려는 거야? 치사하다, 정말. 은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시어머니가 식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장모가 사위한테 돈 타먹으려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김장 핑계로. 민수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남편이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바랐지만 민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는 뭐라고 생각해?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은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은지는 등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김장 문제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민수가 똑똑해.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 계산적이네.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계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배추 300포기에 가진 양념을 준비하려면 300포기? 시어머니의 눈이 더 크게 떠졌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집 1년치는 충분하겠네. 좋아, 좋아. 은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한 말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기대를 더 키워버린 거였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이미 김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대한 그리움과 시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단순한 김장 이야기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동안 은지는 마음의 짐을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김장 이야기를 꺼냈고 민수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결국 은지는 견딜 수 없어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어머, 우리 딸.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김장 이야기 때문에 좀 복잡해졌어요. 은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시댁 김장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은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감, 비용 부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민수의 태도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한참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때? 속상해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한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는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지야,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시어머니가 김장을 꼭 해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다 해드려야 하는 거야? 그게 은지가 망설였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이고 뭐고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300포기 김장을 하려면 며칠을 고생해야 하는데 그 고생을 누가 하는 거야? 저랑 엄마가요. 그렇지. 그런데 그 고생의 대가는 누가 받는 거야?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말이 맞았거든요. 엄마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엄마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 남편더러 와서 직접 담그라고 해라. 엄마, 그게 무슨... 은지가 당황했어요. 왜? 김장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해보시면 되잖아.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와서 우리랑 같이 김장 담그면 되는 거야. 그럼 시댁 김장도 해결되고 우리도 일손이 늘어서 좋고. 은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의 제안이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엄마,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김장이 뭐 대단한 일이야?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엄마가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김장을 여자들만 하는 일이라고. 은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 왜 자신만 이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민수 씨한테 그렇게 말해볼게요. 응, 그래. 그리고 은지야, 한 가지 더. 엄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야. 시댁 눈치만 보는 남편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지는 민수에게 엄마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보, 엄마가 그러시는데 김장이 필요하면 오빠도 직접 와서 담그라고 하시네. 민수가 텔레비전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친정에서 김장하는 날 여보도 와서 같이 하면 된다고 하셨어. 그럼 시댁 김장 문제도 해결되고.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김장을? 왜? 어려운 일인가? 은지가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하셨잖아. 민수가 머뭇거렸어요. 그게 내가 김장을 할 줄 아나? 배우면 되지. 나도 처음엔 못했어.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야. 그날 저녁 민수는 시어머니께 은지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가서 김장을 직접 배워서 하라고 하시네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사위가 와서 김장을 한다고? 네, 그럼 저희도 김장 걱정 없고 제가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의외로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깟 김치찜이야, 뭐 어렵겠어요?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장 당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은지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민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김장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 배추 씻고 양념 버무리는 거 아니야? 민수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친정 엄마와 통화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300포기의 배추와 온갖 양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마당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잘 왔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수가 인사했어요. 김장 좀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그래, 좋지. 그런데 우선 저것 좀 봐. 엄마가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마당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300포기였어요. 그 옆으로는 무, 대파, 생강, 마늘 등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이게 다 김장 재료예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응, 그래. 300포기면 이 정도야.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야. 우선 옷부터 갈아입어. 아버지가 민수에게 작업복과 고무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그것들을 받아들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 엄마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우선 배추부터 다듬어야 해. 하나하나 겉잎을 떼고 반으로 갈라서 소금에 절여야 하거든. 은지의 남동생도 나타났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여유롭게 배추를 다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가 생각보다 무거웠고 반으로 가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허리 펴고 해야 해. 그렇게 구부정하게 하면 나중에 허리 나가. 아버지가 조언해 주셨지만 민수는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배추 다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고무장갑 안은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민수가 허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 벌써 지쳤어?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은지는 능숙하게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 있었거든요.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형님, 괜찮으세요? 남동생이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민수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겨우 배추 다듬기와 절이기를 마쳤는데 이제 본격적인 양념 만들기가 남아 있었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엄마가 양념 재료들을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이걸 다 갈아서 양념을 만들어야 해.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재료들을 바라봤어요. 마늘만 해도 몇 접씩 있었고 생강도 산더미 같았습니다. 민수야, 마늘 까는 거부터 해볼까? 아버지가 마늘 한 접을 민수 앞에 놓으셨어요. 민수는 마늘 하나를 들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고 손가락 끝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순식간에 마늘 10개를 까버렸습니다. 민수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한 개 까는 동안 엄마는 20개를 까버렸거든요. 오후가 되자 민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손은 마늘 냄새로 찌들었고 허리는 계속 아팠어요.
그런데 아직 양념 버무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발라야 해.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야. 민수는 양념에 손을 넣는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매워. 고춧가루 양념이 손의 상처에 스며들었습니다. 마늘 까다가 생긴 작은 상처들이 고추의 매운맛 때문에 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장갑 두껍게 끼고 해야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이제야 김장의 첫날이 끝났는데 내일은 더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민수는 온몸이 쑤셔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손목과 어깨까지 아팠어요. 하지만 김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괜찮아. 민수가 억지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자 어제보다 더 큰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인 배추에 양념을 본격적으로 버무리는 일이었어요. 자, 민수야.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준비 과정이었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진짜 김장이거든. 민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마당을 바라봤어요. 어제 절여놓은 배추들이 커다란 대야에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옆으로는 빨간 양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양념 버무리기는 손맛이 중요해. 엄마가 설명해 주었어요. 너무 세게 하면 배추가 부서지고 너무 약하게 하면 양념이 안 배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양념을 배추에 발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고생으로 손목이 아파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어요. 민수야, 왜 그렇게 약하게 해? 그럼 언제 다 하려고? 아버지가 답답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조금 더 세게 버무리려고 하자 이번에는 배추 잎이 찢어졌어요. 아이고, 이것 봐. 배추가 다 망가졌네.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의 남동생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민수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수의 실력은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이 더 아파서 작업 속도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은지는 민수의 10배는 더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잠깐 쉬었다 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마당 한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무 장갑을 벗어보니 손바닥에 물집이 여러 개 생겨 있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일한 결과였습니다. 형님, 힘드시죠? 남동생이 물었어요. 이번에는 조롱하는 투가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해요. 저희도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익숙한 거죠.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는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틀간의 고생으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도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민수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이 정도면 오늘은 마무리해야겠다. 아버지가 해질 무렵에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포장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물었습니다. 포장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응, 김치통에 담아야지.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어요. 포장까지 해야 한다는 걸 깜빡했거든요.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김치통 2개를 차에 실었어요. 생각보다 적은 양이었습니다. 이틀간의 고생에 비하면 너무 적어 보였어요. 고생 많았어, 민수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장이 쉬운 일이 아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김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은지가 물었어요. 어땠어?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 그 말을 하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릴 김치통 2개를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김치통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은지도 함께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김치통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김치예요. 제가 직접 담갔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통 뚜껑을 열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김치라고? 김치의 상태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배추잎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양념도 고르지 않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너무 진한 부분도 있고 아예 양념이 안 발라진 부분도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이라서.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게 사람 먹을 거야? 시어머니가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어보더니 바로 뱉어냈습니다. 짜다가 싱겁다가 맛이 제각각이네. 은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야?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겨우 2통? 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틀 동안 고생해서 겨우 이것밖에 못 만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걸로 우리 가족이 1년을 먹어야 한다는 거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김치의 맛도 상태도 엉망이라는 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민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어. 이런 김치는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아. 시어머니가 김치통 뚜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탁하지 마. 민수는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틀간의 고생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민수는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장모님은 사위의 사과를 받고도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쉽게 생각했다고? 김장을 우스갯소리로 본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럼 뭐야? 내가 그깟 김치찜이야 했잖아. 장모님이 민수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어요. 김장이 정말 그깟 일이 아니었거든요. 장모님, 진짜 죄송합니다. 민수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김장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남편이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장 같은 힘든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가 잘못이었어요. 장모님도 사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조금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언짢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김장 이야기 꺼내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다시는 김장을 쉽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은지에게 말했어요. 은지야,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무슨? 은지가 물었어요. 김장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내가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정말 미안해. 은지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틀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진심으로 은지에게 사과했습니다. 단순한 말뿐인 사과가 아니었어요. 이틀간의 고생을 통해 깨달은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민수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김장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정말 몰랐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은지는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실격이었어. 여보. 은지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우리가 부부잖아.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친정 엄마께 찾아갔어요. 은지도 함께였지만 민수가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민수야. 어서 와.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전화로도 얘기했으면서 왜 갑자기 그래? 엄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장을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은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민수의 진심을 느꼈어요. 민수야, 고개 들어. 어머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민수가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시켜드린 거에 대한 마음입니다. 봉투는 꽤 두툼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준비한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엄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받아주세요. 제가 이틀 동안 경험해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이더라고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0포기 김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야.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앞으로는 은지한테 이런 부담 주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은지 편을 제대로 들어줄게요. 민수가 약속했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변화에 만족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부부는 서로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야. 한편 시댁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김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민수가 직접 담가온 김치를 보고 나서는 김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은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김장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민수가 해온 거 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더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감동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탁 안 할게. 각자 알아서 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시댁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은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고, 민수도 확실히 은지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내 친정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 네, 어머님. 은지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고생 많다고 전해드려. 김장 같은 일을 매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셔. 시어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의 고생을 인정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민수와 은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은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여보, 고마워. 어느 날 은지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뭐가? 민수가 물었어요. 내 편이 되어줘서,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 부부잖아. 민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장이라는 작은 사건을 통해 이 가족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고생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 거죠. 몇 달이 지난 후 은지는 조용한 오후에 그때 일을 떠올리며 혼자 웃었습니다. 김장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신기했어요. 민수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아내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집안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청소하느라 고생했지? 민수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괜찮아. 별로 힘들지 않았어. 은지가 대답했지만 민수는 이제 그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마워. 정말. 민수가 은지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알겠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은지를 배려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젊다고 몸을 혹사하면 나중에 고생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은지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친정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한 이후로 친정 가족들도 민수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놀러와. 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김장은 아니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네, 아버님. 꼭 갈게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친정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은지 자신이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다른 일로 부탁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은지야, 이번에 친척 잔치가 있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내라고 대답했을 은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떤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그런 대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무리하지 말고.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은지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부탁드려요.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김장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여보,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할까? 민수가 물었어요. 우리끼리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 친정에서는 친정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좋겠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할게.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작년의 고생을 떠올리며 약간 겁이 나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김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김치 떨어지면 마트에서 사 먹지 뭐하며 웃으셨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김장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 은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김장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이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은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갈등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걸 몸소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배려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김장철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은지는 따뜻한 집안에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장 한 번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니 삶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